계란은 슈퍼푸드로 불리며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음식 중 하나이다. 한 개의 계란에도 양질의 단백질과 무기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눈 건강과 뇌신경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란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반대로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노안으로 인한 침침한 눈도 밝아지고 치매와 같은 뇌신경 질환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만 이 음식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게 된다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란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아보자. 먼저 계란의 효능이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칼슘, 아연, 셀레늄, 비타민 A, 비타민 B, 지방,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아연은 각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야간 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계란 하나에는 셀레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22%가 들어있고 비타민 A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6%가 들어있는데 셀레늄은 항산화와 면역에 도움이 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비타민 A는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데 비타민 A의 부족이 실명의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데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실명으로 이어지는 백내장,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제아잔틴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4에서 5주 동안 하루에 1.3개의 달걀 노른자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액 내 루테인 수치가 28에서 50%까지 상승하였고 제아잔틴은 114에서 142%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계란은 포만감이 높은 음식으로 다이어트에도 좋은 고단백 식품이며 계란 한 개에는 고품질의 단백질 6g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명의 과체중이나 비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계란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란이 포함되지 않은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한 결과 계란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아침 식사에 계란이 포함되지 않았던 그룹보다 공복감이 줄었으며 4시간 뒤에 점심 식사를 하게 하였을 때 180칼로리를 더 적게 섭취하였다고 한다. 또한 계란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 중 하나인 콜린은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인데 계란 한 개의 노른자에 약 115mg이 들어있으며 신경전달 물질로서 세포 간 정보 전달과 호르몬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콜린은 어린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경우 체내의 콜린 함량이 낮으면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며 결국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질병들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을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할까? 첫 번째는 토마토이다.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비교적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조금 부족하다. 정확히 말하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마토와 같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여, 즉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줄 수 있는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식품으로 토마토가 있는데 토마토에는 항암 효과가 우수한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며 라이코펜은 가열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하고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이 계란 속 양질의 지방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팀에 의하면 샐러드를 먹을 때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밝혔으며 계란과 토마토, 당근, 상추, 시금치, 베리류를 이용하여 계란을 전혀 넣지 않은 샐러드, 1.5개를 넣은 샐러드, 3개를 넣은 샐러드를 만들고 피실험자들이 3가지 중 하나의 샐러드를 먹은 전후로
피검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계란이 가장 많은 샐러드를 먹은 사람들의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계란과 토마토와 같은 식품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00%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물의 일종으로 노화를 예방하며 당뇨와 관련된 각종 합병증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부추이다. 한방에서 약재로도 활용되는 부추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식재료로, 동의보감에도 부추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위 속의 열기를 없애며 양기를 보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부추가 계란과 만나게 되면 몸의 기혈을 풀어주고 통증을 개선시키며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계란의 풍부한 셀레늄과 비타민 B 성분은 신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데,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살균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며 계란의 비타민 B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이다. 브로콜리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감기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먼저 계란의 풍부한 셀레늄과 비타민 D는 면역체계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들은 갑상샘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대식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신체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계란과 함께 먹는 브로콜리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하여 감기나 세균성 감염을 예방한다.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항암식품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면역 강화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녹차이다. 삶은 계란이나 맥반석 계란을 먹을 때 물이나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다. 계란의 텁텁함을 없애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인데, 녹차나 홍차, 보이차와 같이 씁쓸한 맛이 나는 차는 계란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차에는 대량의 탄닌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 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탄닌은 체내에서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 수렴성을 가진 탄닌 단백질이 형성되고, 탄닌 단백질은 소화는 물론 흡수도 잘 되지 않아 장의 연동 운동을 지연시키고 원활한 대변 활동을 방해한다. 이는 복통이나 변비는 물론 심할 경우 장의 염증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는데, 평소 즐겨 마시는 녹차, 홍차, 커피는 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며 그중 녹차에 가장 풍부하다. 두 번째는 소염제이다. 계란을 먹은 후 소염제를 먹는다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 성분 때문인데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염증 때문에 먹는 소염제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계란의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몸속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뇌 건강 등 건강상 이점이 많은 영양소지만 염증과 바이러스 등의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다. 결국 계란과 소염제가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염증 억제 효과가 줄어들어 약효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며, 계란을 먹었다면 최소 2시간이 지난 후 소염제를 먹는 것이 좋다. 만약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염제를 계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두유이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계란과 두유를 같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두유를 계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데, 두유의 주성분인 콩에는 세포의 산화를 막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트립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트립신은 효소의 일종으로 음식물로 섭취된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트립신은 대부분의 음식과는 궁합이 좋지만 계란 흰자에 함유된 란송단백과는 궁합이 좋지 않은데 이 두 가지 성분이 체내에서 서로 결합하여 각각의 영양 성분을 파괴한다. 이 둘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해가 되거나 탈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적으로 효율이 크게 떨어지며 두유 이외에 콩국수와 같은 콩이 들어간 음식을 계란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영양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없으니 알아두자. 이러한 계란은 날 것으로 먹는 것보다 조리해서 먹는 것이 소화와 영양소를 흡수하기에 더 좋다. 날계란으로 섭취하였을 때 체내 흡수율은 51% 정도이지만 조리하여 섭취할 경우는 91%가 흡수되어 계란의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 또한 날계란의 흰자에는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인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아비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뭉친 당단백질로 계란 흰자 구성 성분의 0.05%밖에 되지 않지만 비오틴과 만나면 달라붙어 비오틴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 날계란을 지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아비딘이 쌓이면서 비오틴 결핍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지만 익히면 이러한 성질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비오틴은 비타민 B군 중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속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모발과 손톱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다. 비오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흰자를 날 것이나 반숙보다는 완전히 익힌 완숙으로 먹는 게 좋지만 만약 소화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완숙이 된 계란은 가열할 때 단백질 구조가 단단해져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란은 안구건조증과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 망막 변성 등의 안과 질환과 치매,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등과 같은 뇌신경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완전식품이다. 계란은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 평소 자주 섭취하는 식품이지만 계란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계란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란은 슈퍼푸드로 불리며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음식 중 하나이다. 한 개의 계란에도 양질의 단백질과 무기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눈 건강과 뇌신경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란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반대로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계란을 이렇게 먹으면 노안으로 인한 침침한 눈도 밝아지고 치매와 같은 뇌신경 질환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만 이 음식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게 된다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란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아보자. 먼저 계란의 효능이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칼슘, 아연, 셀레늄, 비타민 A, 비타민 B, 지방, 엽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아연은 각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야간 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계란 하나에는 셀레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22%가 들어있고 비타민 A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6%가 들어있는데 셀레늄은 항산화와 면역에 도움이 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비타민 A는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데 비타민 A의 부족이 실명의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데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실명으로 이어지는 백내장,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제아잔틴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4에서 5주 동안 하루에 1.3개의 달걀 노른자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액 내 루테인 수치가 28에서 50%까지 상승하였고, 제아잔틴은 114에서 142%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계란은 포만감이 높은 음식으로 다이어트에도 좋은 고단백 식품이며, 계란 한 개에는 고품질의 단백질 6g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명의 과체중이나 비만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계란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하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란이 포함되지 않은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한 결과, 계란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아침 식사에 계란이 포함되지 않았던 그룹보다 공복감이 줄었으며, 4시간 뒤에 점심 식사를 하게 하였을 때 180칼로리를 더 적게 섭취하였다고 한다. 또한 계란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 중 하나인 콜린은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인데, 계란 한 개의 노른자에 약 115mg이 들어있으며 신경전달 물질로서 세포 간 정보 전달과 호르몬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콜린은 어린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경우 체내의 콜린 함량이 낮으면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며 결국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질병들이 발병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을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할까? 첫 번째는 토마토이다.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비교적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조금 부족하다. 정확히 말하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마토와 같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여, 즉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식품으로 토마토가 있는데, 토마토에는 항암 효과가 우수한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며, 라이코펜은 가열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하고,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이 계란 속 양질의 지방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4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팀에 의하면 샐러드를 먹을 때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밝혔으며, 계란과 토마토, 당근, 상추, 시금치, 베리류를 이용하여 계란을 전혀 넣지 않은 샐러드, 1.5개를 넣은 샐러드, 3개를 넣은 샐러드를 만들고, 피실험자들이 3가지 중 하나의 샐러드를 먹은 전후로 피검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계란이 가장 많은 샐러드를 먹은 사람들의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계란과 토마토와 같은 식품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00%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물의 일종으로 노화를 예방하며 당뇨와 관련된 각종 합병증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부추이다. 한방에서 약재로도 활용되는 부추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식재료로, 동의보감에도 부추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위 속의 열기를 없애며 양기를 보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부추가 계란과 만나게 되면 몸의 기혈을 풀어주고 통증을 개선시키며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계란의 풍부한 셀레늄과 비타민 B 성분은 신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데,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살균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며 계란의 비타민 B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이다. 브로콜리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감기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먼저 계란의 풍부한 셀레늄과 비타민 D는 면역체계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성분들은 갑상샘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대식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신체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계란과 함께 먹는 브로콜리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하여 감기나 세균성 감염을 예방한다.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항암식품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면역 강화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녹차이다. 삶은 계란이나 맥반석 계란을 먹을 때 물이나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다. 계란의 텁텁함을 없애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인데, 녹차나 홍차, 보이차와 같이 씁쓸한 맛이 나는 차는 계란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차에는 대량의 탄닌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 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성분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탄닌은 체내에서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는데,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 수렴성을 가진 탄닌 단백질이 형성되고, 탄닌 단백질은 소화는 물론 흡수도 잘 되지 않아 장의 연동 운동을 지연시키고 원활한 대변 활동을 방해한다. 이는 복통이나 변비는 물론 심할 경우 장에 염증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는데, 평소 즐겨 마시는 녹차, 홍차, 커피는 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며 그중 녹차에 가장 풍부하다. 두 번째는 소염제이다. 계란을 먹은 후 소염제를 먹는다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 성분 때문인데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염증 때문에 먹는 소염제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계란의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몸속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뇌 건강 등 건강상 이점이 많은 영양소지만 염증과 바이러스 등의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다. 결국 계란과 소염제가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염증 억제 효과가 줄어들어 약효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며, 계란을 먹었다면 최소 2시간이 지난 후 소염제를 먹는 것이 좋다. 만약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염제를 계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두유이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계란과 두유를 같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두유를 계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데, 두유의 주성분인 콩에는 세포의 산화를 막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트립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트립신은 효소의 일종으로 음식물로 섭취된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트립신은 대부분의 음식과는 궁합이 좋지만 계란 흰자에 함유된 란송단백과는 궁합이 좋지 않은데, 이 두 가지 성분이 체내에서 서로 결합하여 각각의 영양 성분을 파괴한다. 이 둘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해가 되거나 탈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적으로 효율이 크게 떨어지며, 두유 이외에 콩국수와 같은 콩이 들어간 음식을 계란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영양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없으니 알아두자. 이러한 계란은 날 것으로 먹는 것보다 조리해서 먹는 것이 소화와 영양소를 흡수하기에 더 좋다. 날계란으로 섭취하였을 때 체내 흡수율은 51% 정도이지만 조리하여 섭취할 경우는 91%가 흡수되어 계란의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 또한 날계란의 흰자에는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인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아비딘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뭉친 당단백질로 계란 흰자 구성 성분의 0.05%밖에 되지 않지만 비오틴과 만나면 달라붙어 비오틴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 날계란을 지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아비딘이 쌓이면서 비오틴 결핍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지만, 익히면 이러한 성질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비오틴은 비타민 B군 중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속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모발과 손톱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다. 비오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흰자를 날 것이나 반숙보다는 완전히 익힌 완숙으로 먹는 게 좋지만, 만약 소화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완숙보다는 반숙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완숙이 된 계란은 가열할 때
단백질 구조가 단단해져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란은 안구 건조증과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 망막 변성 등의 안과 질환과 치매, 건망증, 경도인지 장애 등과 같은 뇌신경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완전 식품이다. 계란은 영양도 좋고 맛도 좋아 평소 자주 섭취하는 식품이지만 계란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계란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